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대선 출마 여부가 우리 여권에서 그리고 야권에서도 당연하죠. 지금 이제 정치권의 태풍에 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루하루가 조금 다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요. 그리고 한덕수 지금 내 총리가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요게 이제 두 가지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한덕수 지금 내 대행의 출마 여부를 가늠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존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불이 붙게 된 것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출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절차대로, 그러니까 이번 4월 14일하고 15일 이틀간 등록이 있는데, 이때 등록하지 않으면 흔히 이제 특례론이라고 하잖아요. 전에 이제 황교안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리고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한 명하고 둘이 붙는다 이거죠. 이런 시나리오. 자,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거론되면서 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요청하는, 종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지금 이것도 서정욱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헌재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불복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그것도 여러 차례 했지만은요, 우리 이제 우파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을 당하는 그야말로 열받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 본인이 이제 별도로 취재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조한창이도 아들과 관련된 비리로 민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 인용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어서 말이죠, 오늘은 조한창 변호사도 아들, 참 아들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네요. 이 아들들의 이제 꿀보지 군대,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장모, 이 문영배도 상속재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한 바 있는데, 요 장모가 또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조한창하고도 다 연계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그 개딸들이 제보를 하고 이거 이슈화 시키면서, 너 이거 인용 안 해? 그럼 이거 다 까발릴 거야? 이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말하자면 약점이 잡혀갖고 또 인용으로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조한창에도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번 헌재 이러한 비리 구조 속에서 인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헌재의 판결을 승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복의 원인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제3의 요인, 이렇게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우파 재판관들의 비리 의혹이 야권 안에서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걸로 협박을 당해가지고 인용을 쳤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요, 지금 일각에서는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등문한 바는 그게 압도적으로 다수인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도 별도로 법률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서정욱 변호사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헌재가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기각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줄줄이요, 지금 9개인가 10개쯤 이제 기각 처리가 됐는데, 요 기각 처리만 하더라도 이건 줄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고 정치적으로 남용이 됐는지, 이 줄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에게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은 누구의 지위로 줄탄핵하느냐? 당연히 당대표인 이재명, 그러죠? 그 다음에 원내대표인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줄탄핵에 대한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소송 비용까지도 전부 국회 예산으로 내는 것도 문제거니와 출탄핵을 주도한 인물들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한테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정당한테. 이런 무책임한 정당이 전 세계에 어디가 있겠냐 이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점에서는 우리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되지 않냐 이겁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법무 그다음에 검찰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독려하는 입장문을 내부망을 통해서 내놨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지금까지 이제 김문수 장관한테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상당히 지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제 대개 지금 그 한덕수 총리한테 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친윤계 국회의원들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이는 꼭 친윤계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은 권성동이도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지지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출마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드린 사람도 윤상현 의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실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성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성일종, 윤상현, 또 권성동 이런 인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색깔은 친윤 색깔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반윤, 오세훈이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 요 인간들 과연 표를 어느 정도나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는 전혀 이런 배신자들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어게인, 그 다음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좀 당의 지지율을 윤 대통령이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지금 후보들로서는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문수 장관이 독점적으로 요 지지를 받아왔어요. 왜? 윤 대통령 지지가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같이 탄핵을 맨 먼저 찬성한다고 밝힌 배신자들한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가겠냐고요. 안 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지지가, 윤 대통령의 지지가 주로 이제 김문수 장관한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도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출마는 안 한다. 이렇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미묘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 경선에 나온 사람들 얘기는 출마는 이제 자기 자유지만은 출마와 관련해서 꽃가마를 태워주는 양탄단을 깔아주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의 심리를 당연히 지도부가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양수 사무총장, 그 다음에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은요. 만약에 출마를 하려면 지금 우리 당 안에 설정되어 있는 경선 그 구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 절차를 따라라. 별도의 꽃가마는 태워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4월 14일하고 15일 날 경선 등록이 있는데 그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별도로 배려를 했을 수 없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14, 15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례 입학처럼 다른 길을 제공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꽃가마 추대론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도
선관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절차 안에 만약 뜻이 계시면 속히 들어오는 게 맞다. 그러면서요, 아마 주중에는 결정, 내주 주중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주중,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중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중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이다. 자, 그래서 등록일 14, 15일 날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경선 룰, 민심과 일반 여론조사 5대5가 불가피하다. 예, 5대5가 불가피하다. 자, 그리고요, 지금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 경선, 요약과 관련해서는 4인 경선, 그 다음에 양자 대결 두 가지 안을 모두 비대위에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꽃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름이, 실명이 나온 사람들은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박덕흠, 그 다음에 성일종, 이런 사람들이 출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요, 지금 이제 출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불이 붙었다. 자, 그래서 국민의 내부의 반응을 보면 뭐 당연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쪽 다 의견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출마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판이 요동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거의 절망적 상태가 될 것이다. 예. 자, 그리고 한권한 대응의 출마라고 하는 것은 양분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출마하면 엄청나게 흥행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지금 또 그러면 외부에서 모셔오자는 얘기냐?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외부에서 지금 우리 후보로다가 이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당의 대풀이되는 흑역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후보 측에서도, 후보들, 홍준표 측에서도,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꼴 난 것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도 오세훈이가 지지율의 탄력을 못 받을 경우 확장성 있는 한동훈에게 표가 쏠릴 수 있으니 대항마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나 세계적인 금융관세 장벽 문제라든지 한 권한대행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그래서 좀 견제구도 상당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요게 또 이제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얘기가 말이죠. 느닷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대선 출마 생각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평소에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이 열려있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워딩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10여 명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지지 의사 표시를 하고 있고, 자, 국회의원 10여 명, 지금까지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당 안에서는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거의 이제 출마 쪽으로 심경을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정확하게 그 워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통화 중에 이제 그렇게, 대선이 나갈 거냐 물었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러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답은요, 특정 선택책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기 위한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간 것이다. 예, 오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통해서 상당한 트럼프의 신임을 받은 것은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치권에서 우리 여권에서도 이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고 그리고 CNN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차출론 그리고 이제 별도의 접촉을 통한 요청서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경우에 그 여론의 이 압도적인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의 기획 시리즈가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단 이제 후보 측에서 왜냐하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초미의 이제 관심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윤계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후보는 뭐 지금 거의 15명에서 20명 정도 나오니까 그건 후보 자유고 여기서 이제 합종연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합종연행은 뭐 정치적인 그런 색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니겠나 다 싶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나 그래서 이제 친윤계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쪽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좀 움직여 간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요 복귀한 후에 지금 법무부 내부망 여기에 법무장관 복귀 인사 말씀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오랫동안 수장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예, 당부드린다. 그러면서요,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서 119일간 자리를 비웠다고 그러면서요,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부터 신속한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검사들 때 밝힌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지금 의도한 이재명에 대한 하나의 이제 강한 이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박 장관은요, 박 장관은 헌재 결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이제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내는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박성재 장관 이렇게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내란에 이제 동참했다 이런 이유가 되는데 오늘 헌재 재판을 보면은요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예. 그러니까 내란에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유죠. 내란에 공조하고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헌재가 전원일치 기각은 결정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 예. 아주 헷갈리는 판결이 이게 남용이 아니고 왜 남용이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또 헌재는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론을 강화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고요. 삼청동 회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안전가구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요, 우위법이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거리까지는 안 간다. 예. 그리고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중에 퇴장안과 관련해서도 헌재는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에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오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권모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하간.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박성재 장관의 그 메시지, 이 단독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이 헌재에 대해서는 고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119일간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다. 오늘부터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한테는요,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 관련 수사, 이거 똑바로 제대로 수사하라. 이재명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아주 당연히 이재명이 이거 문제가 많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한창과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 지금 어떤, 지연유님, 감사드립니다. 지연유님 또 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조한창 협박받은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 좌파 유튜브들도 지금 많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 조한창의 비리 관련 내용을 좌파 유튜브들, 좌파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조한창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예, 열린 시민뉴스 이런 데서 하는데 그 아들이 둘인가 봐요. 아들 둘의 군 근무 관련해서 꿀보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 공군에서 근무했는데 꿀보직에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같은 부대, 같은 보직. 요거는 아니게 아니라 조금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 군대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한창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외손자가 되는데, 어쨌든, 요 장인이 누구냐? 정동우 전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정동우. 이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실세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요 아들들이 공군 부대 같은 보직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꿀보직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 백쓰지 않았느냐? 그게 일단 병역비리라고 보는 거예요. 병역비리.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한창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정동이니까 정동의 부인인 거죠. 장모, 구모씨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예. 재산,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때 이것도 이제 불거진 내용인데요. 재산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그 장모가 지금 부동산을 투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한창 처음에는요.
이 조한창 측 이름을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사위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요거를 제3자 명의로 바꿨답니다. 근데 제3자 명의로 바꿀 때 이게 제3자가 이게 뭐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명의 바꾸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1억을 달라. 1억 주면 내 명을 빌려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1억을 달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제보가 많이 여기저기 되고 이런 내용들의 제보도 민주당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아들의 군대 꿀보직, 다른 하나는 지금 장모의 부동산 차명 등록이죠, 등기.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억 준다. 근데 또 1억을 안 줬나 봐요. 1억을 안 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한창이도 협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영식이도 협박을 받았고, 협박을 받고 판결을 인용으로 때린 거, 이건 이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재심의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말이죠. 예, 경찰에서도 관련 내용을 제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제보 받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도 제보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라. 그래서 이거를 경찰로 싹 넘겨가지고, 이거는 매우 엄중한, 이건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